안녕하세요, 작가님. 비트모빅 프로젝트에 대해서 아주 많은 관심이 늘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 맵게 솔직한 질문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비트모빅이란 프로젝트 어떻게 하다가 구상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진짜 이걸 꿈꿔왔어요. 2015년부터 뭔가 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뭔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저걸 팔고 그러나 이런 생각들을 했었고 안 팔아도 되지 않나? 왜 그걸 팔아야 되지?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코인이 아닌데 중요한 건 생태계이고 코인은 블록체인은 그 생태계 구성원들 간의 믿음의 신뢰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우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작가님의 이런 프로젝트를 보고 쉬코인을 판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자, 벌써 C코인을 파지는 이유. 자, C코인이라고 본인이 정의를 내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3단문법이 안 돼요. 그냥 본인이 결론 내린 거예요. 그러면 이 논리는 뱀이 자기를 꼬리를 문 것처럼 그냥 지식이 발달을 안 하고 제자리를 돌게 됩니다. 몇몇 과격한 비트맥시들은 작가님을 사기꾼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알고 계셨나요? 네, 저도 비트 맥시였고 비트 맥시라고 지금도 제 자신을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생태계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해는 돼요. 워낙 사기가 많으니까. 이 세계가요. 제정신이 별로 없어요. 이 세계가.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애들로 꽉 차 있어. 본인은 돈 때문에 왔는데 이렇게 여기서 고상한 도덕을 찾는가 하면 본인은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철학을 얘기하는가 하면. 그래서 도대체 그러니까 이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그분들에게 발견하는 미덕은 뭐냐면 알트가 워낙에 실제로 이 바닥이 저도 많이 당했지만 절반이 사기꾼이거든요. 그리고 사기꾼으로 안 보이는 애들도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운이 좋은 거예요. 운이. 그리고 비탈리 부테리는 사기꾼도 아니고 운이 좋은 것도 아닌 실력이 있지만 너무 과대평가되어 있잖아요. 이 친구는 또 이 선지자로 평가되고 있잖아요. 선지자 레벨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트맥시들이 모든 거를 다 가짜라고 보는 그 필터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왜 나한테 꽂혔는지 잘 모르겠어. 조금 더 매운 질문들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돈 때문에 하는 거냐는 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첫 번째, 너 돈 벌려고 그러냐? 대충 와? 그게 왜? 돈 벌면 안 돼? 그리고 지난 8년 동안 내가 이 꿈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나를 도와준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분들은 다 저한테 법적으로 지금 채권자도 아니고 모태버스의 주주도 아니지만 제가 그 돈 안 갚아도 되겠습니까? 본인들이 다 투자를 했고 법인이 여러 번 바뀌면서 이제 흐지부지 됐지만 제가 그 돈 안 갚아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됩니까? 남의 돈 썼는데 돈 벌려고 하냐? 저는 그런 질문 한 사람한테 묻고 싶어요. 무슨 일 하십니까? 돈 안 받고 일하십니까? 진짜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도덕적 업보가 아닐까 싶어요. 자기한테는 갖다 대지 못하는 기준을 왜 이렇게 남한테 갖다 대죠? 돈 안 벌고 봉사활동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만 그렇게 설교하세요. 네, 그럼 받아들이겠습니다. 존경하고. 본인도 뭔가를 해서 돈을 받잖아요. 뭐든지 이렇게 그 유연성이 없다는 거는 지능이 낮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가 요새 그래요. 머리가 점점 나빠지고 약 먹어야 돼요. 진짜 버럭버럭 하네고. 두 번째, 비트코인의 기능, 그 비트코인을 연습해 볼 수 있다. 테스트넷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정의지가 실험해 볼 수 있고 하고 되게 조금씩입니다. 왜 남이 한 거 왜 자기가 하는 일은 뭐 대체 불가합니까? 혼자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전 세계에서 베스킨라빈스가 있는다 그래가지고 아이스크림 사업하면 안 됩니까? 너 왜 베스킨라빈스가 있는데 아이스크림 사업을 그래라고 들려요 저한테는. 본인이 하는 일은 혼자 합니까? 대체 불가 진짜 대체 불가합니까? 1세대 비트코이너로 활동하시는데 이렇게 비트맥시들이 욕하는 것에 대해 슬프진 않으세요? 무시당하는 거 슬프죠. 근데 욕먹는 거보다는 그러니까 욕먹는 게 슬프지만 열받지만 욕먹는 게 그래도 낫지 않아요? 무시당하는 것보다. 제가 지난 9년 동안 중에 보면 6년은 무시를 당했거든요. 그냥 없는 놈이에요, 없는 놈. 제가 책을 내면 누가 보지를 않고 비트코인 당했다는요. 책 찍었다가 그거 출판사가 애꿎게 그 창고 차지하고 있다가 비 와가지고 그 비에 다 젖어서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대접을 받았으니까 지금 이렇게 욕해주는 건 어떻게 보면 관심의 표현이잖아요, 그죠? 예. 얼마나 본인 시간 내갖고 들어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관심 받고 있다는 건 성공의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좋아요. 왜 그러냐면 내 아는 분이 그 뭐 굴지의 사장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이걸 이해하더라고. 왜 안 팔아야 되는지를 이해하고 대충봉에서 나눠줄 거라 했더니 막 깎아가고 너무 재밌어 하더라고. 그걸 멍청한 짓이라고 보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채굴이구나 라는 거 아는 거예요. 오 작가님이 비트코인이 없어서 이런 걸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왜 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내가 참 그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 쉽지 않아요. 그것도 쉽지 않아. 비트코인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은데 9년 동안 비트코인 책을 쓰고 비트코인이 좋다는 걸 얘기하면서 그걸 하나도 안 갖고 있기가 그거 참 어려울 텐데 그죠? 예.
그래서 우리 핵심 멤버들은 이게 우리의 밥벌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천히 가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교제하고 관악산에 보고 또 그 사이에 또 제가 이렇게 밑밥 뿌려놨잖아요. 그래서 또 저는 못하지만 이제 또 훌륭하신 기업인이라든가 박사님들이 제가 그려준 그림대로 논문을 쓰거나 아니면은 그 기업인께서 진짜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면 이게 또 챕터 달라지거든요. 가능성 별로 없지만 챕터 또 달라집니다. 네. 갑자기 챕터 바꿔요. 그러면 비둘기호라 그래놓고 갑자기 막 그 광속의 속도로 저기 은하계 저편에 가 있는 거지. 남들 다 속인 거지. 비둘기호인 줄 알았지? 이러면서. 매운 질문들을 이어갈 텐데요. 비트맥시들은 작가님이 피해자를 양산할 수도 있다고 해요. 우리가 세컨더리 마켓에서 만들어지는 그 피해자들까지 이 시스템을 설계한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그건 너무 지나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우리가 루나 때 경험했지만 내가 이슈어인데 나 때문에 1차로 이제 그 세컨더리 마켓이 아니라 이거를 믿었던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 그거는 도덕적인 걸 떠나서 내 존재가 너무 부담이야. 나는 비트코인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내가 돕는다라는 의식을 갖고 살았지 내가 비트코인을 해서 내 주변 사람 망쳤다? 얼마 전에 FTX 때 8억인가 물린 제 지인이 있어요. 이분은 5년 전인가 4년 전에 저를 만나서 비트코인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다가 다 날렸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러면서 이게 결국은 내가 도울 수가 없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뻘짓을 하고 다녔구나. 왜냐하면 내 주변 사람들 중에 행복한 사람이 별로 없어. 실제로.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9년 전에 나를 만났으면 여러분 부자가 됐겠어요? 근데 지금 이게 다르게 보일 거 아니에요. 우리 그 아는 사람처럼. 내가 이 사람 그래도 사회적으로 지위 있고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해. 내가 너 말 들었어야지. 내 말이 그 인간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하고 나의 이 아이디어하고 이렇게 이걸 3년 전, 4년 전 했으면 지금 내가 진짜 얘가 내 책을 해제하고 있겠지. 얘가 내 책을. 그지? 그런데 그 인간이 내 말 안 들었죠. 근데 일반적인 제 주변에 그냥 서민들은 배 아프죠. 제가 5년 전인가 제 제자하고 제 지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트코인 괜찮아. 비트코인에 지금 돈을 박으면 몇 년 지나면 돈 걱정을 안 하고 살아. 돈 걱정을 안 하고 살아. 근데 그 중에 딱 한 명만 그 레벨이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돈 걱정을 안 하고 자아실현을 하고 있죠. 비트코인이 이게 부자들의 게임이 됐죠. 그래서 서민들이 모으기는 어려운 재산이에요, 사실은. 버스가 떠났죠.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고양이 버스가 떠났습니다. 2019년이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올라갔을 때 저는 굉장히 좀 슬프더라고. 왜냐하면 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준비가 안 됐거든요. 말을 뒤늦게 안 들어가지고 이제 끝났다는 생각 딱 들더라고. 이제 끝났다. 말하기 좀 뭐한데 끝났다. 그게 비트코인이 나빠서 끝났다는 게 아니라 이제 땅에 떨어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작가님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하는데도 안 좋은 인식이 있다는 건 왜일까요? 저는 비트코인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보는 거예요. 비트코인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킹머니만 쫓는 거예요. 킹머니만. 킹머니만. 그리고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팔아치우니까 떡락을 하겠죠. 10,000원짜리가 17원이 될 때는 그게 자연스럽게 되지 않아요. 비트코인도 물론 80% 날아갑니다. 10만원짜리가 2만원이 될 수 있어요. 비트코인은 그런 걸 여러 번 보여줬죠. 근데 10만원짜리가 몇백 원이 되진 않았잖아요. 비트코인은. 근데 알트는 그렇게 되거든요. 그거 뭐냐면 판다는 거죠. 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저랑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판다는 거죠. 탐욕을 이기지 못하니까. 한 번만 눈 감고 그냥 팔아버리면 신세 고치니까. 그죠? 그런 거밖에 없는 그런 코인판에서 팔지 않고 상장하지 않는 코인을 만든다. 왜 하지?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는 게 당연합니다.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저 인간이 저게 무슨 흑심이 있는 거야.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앞서 생태계를 언급하셨는데 이건 다른 알트코인들과는 다른 점이 있어 보여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뭐가 다를까 생각을 하다가 체인이 있죠. 우리는 체인이. 그래서 체인이라는 게 만약에 제가 저만 절대적으로 믿으라 그러면 아마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JMS랑 크게 다를 바가 없겠죠. 근데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게 이제 불신을 가정하고 만든 신뢰망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분산화 될수록 이제 저 영향력이 줄어들겠죠. 아무튼 코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태계가 중요한데 우리가 그 포켓몬을 얻으러 피카츄를 얻으러 강릉을 가지 않냐. 그럼 그 에너지가 있다면 기업은 그 에너지가 필요한 거지. 그걸 왜 굳이 돈으로 바꿔야 되냐. 마이클 세일러도 그 깨달음이 있지만 돈이라는 게 어떤 에너지와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 에너지는 이제 비유적인 겁니다. 꼭 이렇게 우리가 그 위치 에너지 뭐 그런 운동 에너지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거고 사람들을 내가 의도한 대로 뭔가 행동을 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의도한 대로 움직이게 하는 게 그 목적이라면
굳이 그걸 다시 돈으로 바꿔가지고 돈으로 보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이 코인이 사람들한테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이 되면 이 코인을 통해 가지고 기업도 활동을 하면 됩니다. 굳이 그거를 돈으로 시장에 팔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어느 매장을 새로 오픈했을 때 그때 오는 분들한테 주면 사람들이 바글바글 할 거고, 물론 재구매로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는 이제 그 제품이겠지만 이 마케팅이라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마케팅 엄청난 돈을 쓰는데 이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는 마케팅에게 매우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새로운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었을 때 우리랑 같이 손을 잡으면 우리 코인을 그 메타버스에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준다 그러면 굳이 돈으로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에너지를 사용하게 만든다는 것은 약간 비트코인 채굴과 같은 건가요? 우리는 지금 그 비트코인이 완전히 그냥 에너지만 써야 되기 때문에 전기를 채굴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냥 산에 올라오는 거, 등산하는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하지만 나중에 되면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상상력을 발휘하는 근방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기업 활동에 원하는 대로 활동하게 한 다음에 그 보상을 주면 되는 거죠. 이걸 보여주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믿질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뭘 저한테 해주신 거냐면 GNC라는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기고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레가시들은 이거를 사기로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레가시들은 이거를 뭐 멍청한 짓이라고는 보는 것 같아요. 멍청한 짓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 400명이 모였다라는 거를 이걸 보여줬을 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들도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 빠르거든요. 또 실력이 있으니까 빠르거든요. 아, 이거는 뭐가 있네? 이렇게 되다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바빠져요. 마음이 분주해져요. 지금은 뭐 이제 제법인데 뭐 이 정도인데 이제 저들이 조금만 더 올라가면요 엄청 분주해집니다. 그럼 찾아요. 뭔가 해야 되는데 생각하는 수준이 다 족족 증권법 위반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프로젝트거나 아니면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을 할 거예요. 돈만 쓰고. 내가 그걸 알지. 그래서 결국은 설득이 돼요. 이번 설득이 됩니다. 이번 불장에서. 이런 프로젝트가 필요한 거. 생태계가 있는 프로젝트가. 이런 논리는 처음 들어봐요. 원래 코인 생태계가 이런 거지. 돈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걸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세컨드 라이프라든가 그 리니지 현상이라든가 포켓몬 현상에 뒤이어서 나온 거거든요. 그게 다 참고가 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 자체가 그들 자체가 생태계 그 네트워크 생태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제일 빨리 이해하는 사람이 그 리니지나 이런 거에 중독됐던 사람이 제일 빨리 이해해요. 실제로 제가 경험해 보면. 이것이 의미가 있는 행동인가요? 이게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남들이 보면 우리가 미친 짓을 하는 걸로 보이지만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이렇게 와서 저를 만나고 저한테 이렇게 GNC를 받아가시면 이것을 헐값에 팔진 않으시거든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2015년도에 저한테 준 영감은 네가 공짜로 뿌리지 말아야 되지만 뿌리긴 해야 돼. 저의 인터레스트는 GNC의 인터레스트는 많은 분들한테 뿌리는 데 인터레스트가 있지 안 뿌리는 데 인터레스트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 뿌려야 되는데 그분들이 비용을 써야지만 이게 가치가 생겨요. 이것이 이 명제입니다. 재작년인가 제가 비트코인은 여러분들의 피와 땀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그랬더니 어떤 멍청이가 경제학 좀 했는지 메모론과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 나 메모론과도 모른다. 경제학 전공해갖고. 네, 메모론과도 모른다. 그래. 이야기를 들어보니 굉장히 큰 프로젝트 같은데 리스크는 없나요? 자, 모든 건 위험 부담이 있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를 각오하고 하는 거죠. 이어서 보면 비트모빅 프로젝트가 크립토 내에서 하나의 생태계를 갖는다는 것인데 이것이 비트코인에도 좋을 수 있나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비트코인 생태계를 진짜로 확산하는데 엄청난 기여를 할 거고, 눈 밝은 사람은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지갑을 대량으로 매수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특정 국가, 비트코인을 금지하는 특정 국가에 가서 이거를 풀기가 너무 좋거든요.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확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움이 뭐냐면 이게 실체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팅 네트워크로 해가지고 이렇게 스마트폰 주고받는 게 요새는 너무 우리가 배울 때보다 너무 좋아졌지만 그것만 가지고도 부족해요. 비트코인을 0.01개라도 넣어갖고 지갑을 넣어갖고 거기다가 자기 사인을 하고 비트코인을 넣어가지고 종이로다가 쭉 결혼해가지고 줄 수 있는 문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폭발적일 거예요. 줄 때도 기분 좋고 받는 때도 뭔가 이거 보관하면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지금 비트코인이 오르니까 제 주변에서 저희도 산에 갈까요? 막 이러는 거예요. 저도 갈까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들 관심이 있어요 지금. 그게 불장의 초입이라서 그래요. 사람 무시 안 하니까 지금은. 그럼 대체 이런 프로젝트를 언제,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이걸 2018년도에 제가 맨델첸이라는 회사에 부사장을 하면서 거기서 받은 2억을 갖고 엔지니어를 고용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 1월 9일에 첫 번째 채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채굴된 제너시스 블록을 기념해서 2019년 1월 9일에
비트코인 장부를 하드포크했습니다. 이게 그겁니다. 그래서 하드포크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장부 복사는 뭐 하면 되는 건데요. 하드포크할 때 어려웠던 점은 난이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달리는 기차를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리는 기차를 옆으로 차량을 띄워가지고 달릴 때 띄워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다른 라인으로 이렇게 빼내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속도가 있기 때문에 가속 부딪히겠죠. 그래서 난이도가 너무 높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을 가지고는 감당이 안 돼서 난이도를 순간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라타서 호랑이에 올라타서 난이도 조절을 해야 되는데요. 이 기술을 갖고 있는 한국 사람이 없었어요. 한국에서 이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는데 그 팀은 그 기술을 전수할 생각도 없을 뿐 아니라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본인들도 아니고 우크라이나 개발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엔지니어들을 고용을 했는데 대부분 사기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다 말고 뭐 그래서 사기도 당해갖고 재판까지 가서 이겼습니다. 아무것도 해주는 거 없으면서. 그러니까 저보다도 블록체인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5천만 원인가를 지불했는데요. 그 당시 우리 엔지니어 연봉이 8천이었습니다. 8천. 그런데 지금 그때는 엔지니어 연봉이 쌌을 때였고요. 이 엔지니어는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그냥 오래된 그 C 언어 전문가였어요. 그래서 저가 같이 옆에서 개발을 한 거고요. 결국은 야근에 야근을 해서 크리스마스 때 고생해가지고 1월에 이걸 해냈습니다. 그럼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비트모빅 프로젝트에도 장점이 있나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건 되게 좋은 일이에요. 저로서는. 그리고 이 프로젝트로서는. 왜냐하면 주류들이 실력 있고 완고한 평균들의 마음이 바빠져야 되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까불 수 있냐면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올라주기 때문이에요. 이제 저 비트맥시들이 뭘 잘 착각을 하는 모양인데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러면요 비트맥시를 찾지 않고 저를 찾아요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게 이 얼굴 까고 책을 쓰고 칼럼을 그렇게 많이 쓰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있기 때문에 저를 찾습니다. 뭐 저를 안 찾아도 뭐 TV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를 안 찾아도 저를 제 주변에 있는 의사결정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에 대한 생각이 지금 완전히 바뀌고 있다니까요. 이번 불장을 지나면서 이들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제가 피부로 느껴요, 지금. 제가 그런 메시지 많이 들었잖아요. 비트코인 가격 얘기 잘 안 하지만 여러분한테 가격과 무관하게 내가 지금 느끼는 거 좀 다르다 얘기를 제가 많이 넌지 드렸는데,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뭔가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쫓기진 않겠지, 지금은. 아직은.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4만 달러 넘고 막 5만 달러 향해서 간다. 만약 그렇다. 그러면 엄청 바빠집니다. 진짜 바빠져요. 그러면 막 그냥 아무거나 막 다 뭔가 이렇게 투자하려고 그러고 막 진짜 이래요. 기업들. 그때까지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 좋습니다, 지금 상황이. 대체 언제 이런 깨달음을 얻으신 거예요? 2015년도에 제가 압축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 제가 사토시 나카모토의 서를 읽다가 그 당시 영어로 읽었죠. 깨달음을 얻었어요. 사토시 나카모토 형이 나한테 알려주더라고. 태민아, 비트코인은 말이야 한 고비를 넘겼는데 네가 생각하는 거는 참 어려울 거야. 왜 그러냐면 이게 딜레마거든. 네가 뭔가를 만들어서 뿌리잖아. 그러면 그거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그거를 돈이라고 생각 안 해. 근데 네가 거기다가 돈을 부여하잖아. 그러면 그게 퍼져나가질 않지. 그래서 이것은 밸류와 디스트리뷰션의 딜레마라고 하자라는 깨달음이 딱 온 거예요. 1달러의 기적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1달러의 기적. 그런데 그게 디스트리뷰션과 밸류의 기란 관계를 사토시 나카모토가 푼 겁니다. 근데 그 연역적으로 푼 건 아니고요. 말씀드렸지만 마약하는 애들이 젊은 애들이죠. 사토시 나카모토의 의중과 상관없이 비트코인 사재기 했는데 사토시 나카모토가 그걸 말리지 않았어요. 알면서도. 누군가는 그렇게 넘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아름답게만 볼 수 없는 게 비트코인 1달러 넘은 건 마약하는 사람들이 넘겨준 거고요. 비트맥시들아 잘 들어라. 마약하는 애들 걔네들 있잖아. 수령물평에서 전부 평양 거래해가지고 감옥 갔다 왔어. 사토시 나카모토 몰랐냐? 알고 있었어. 비트코인의 출발도 있잖아. 그렇게까지 영구 윤리를 지키면서 한 건 아니야. 고상하지 않아. 고상한 거는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 고상한 거는 여기 비트코인 세계에 있어야 되지 않고 저기 먹을 세계에서 우리를 애하면서 봐야지. 니네가 나를 이렇게 고상한 거를 공격하니까 당황스럽다. 비트코인의 전 역사를 알고 있는 나로서는. 결국 비트모빅이 크립토 시장에서 차지하려는 포지션이 뭔가요? 이더리움인가요? 비트코인인가요? 이더리움 같은 게 열린 게야. 얘가 살아남을까? 왜냐하면 이거는 변수가 있잖아. 구글 뭐 이런 게 변수야. 그리고 또 오테민도 변수지. 우리의 목표는 비트코인 아니야. 이거 실험 놔두고 이더리움 목표로 무역금융 복합망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 비탈릭 이 자식처럼 뭐 아름다운 이야기 이런 거 다 개소리 집어치우고 서플라이 체인의 한 루트를 보여줄 거야. 저게 어려워요. 이더리움이 가고 있는 그 스마트 컨트랙 그 POS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그 프론트 러닝을 방지하는 그게 어려워서 지금 이더도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거는 열려 있어요. 저는 보여요. 이게 불장이 오면 기업들이 이 생태계랑 뭔가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기업형 블록체인이 등장해서 이더리움이 밑에서부터 만들어 가려고 하면서 지금 온갖 시행착오를 하고 있는 거를 다 무시하고 그냥 바로 무역금융 복합망으로 이걸 끼워 맞출 수가 있어요. 굉장히 큰 그림이죠, 사실. 너무 큰 그림이기 때문에 제가 이루기는 어렵고 제 역할은 이제 0에서 1을 만들 때 어떤 그런 코디네이터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더리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증권법 시비가 없는 이더리움이 증권법 시비가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처음에 비트코인 투자를 받은 게 잘못인 거죠. 이게 얘기 한계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 보면 제 느낌이 와요. 반드시 저희를 찾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거예요, 이게. 보세요. 비트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 잘 이해하고 있고 자신들의 비용을 들이고 그게 돈이건 시간이건 열정이건 들이고 있는 이 생태계가 만약에 5,000명이 된다면 여기서 시작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그리고 법적으로 증권법 시비가 없어요. 관심을 남의 마음을 읽는 사람들 눈에는 이미 그게 증권이겠지만 이미 시트코인이고 이미 증권이겠지만 법을 갖고 와봐. 법을. 내가 공부한 법은 이걸 증권이라고 말 안 해. 가장 애매한 포괄적인 금물인 SEC를 벗어나거든. SEC는 제3자가 노력하겠다는 암시를 통해 가지고 투자 수익을 받는 건데 여러분이 저한테 돈 안 주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내주는 돈은 제가 이렇게 받고 여러분 보셨어요? 제가 이렇게 저한테 10만 원, 5만 원 주시는 분한테 이름 적겠습니다. 주소 보내세요. 이렇게 하나요 지금? 안 하잖아요. 그냥 보내주시잖아요. 이런 유튜브도 많잖아요. 그냥 이렇게 강의하면 보내주잖아요. 판사들이 보기에는 제가 거래한 걸로 안 보여요. 여러분들은 그 대신 비용 쓰셔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래서 이 코인을 가져야 가치를 갖습니다. 그러면 이 생태계를 누군가가 필요로 할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제자한테 얘기했는데 증권법 시비가 없고 팔지 않는 코인 생태계가 있다라는 거를 너 깨달으면 너 소름 돋는다. 얘기했어요. 얘가 블록체인 업계에 있거든요. 아마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을 거예요. 제가 지금 제 주변에 여러분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엔지니어도 북박이로 고용하지 못해가지고 채굴기도 꺼트리고 막 이렇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순백에 제가 눈밭을 얘기했잖아요. 순백해야 돼요. 비트모빅 프로젝트는 비트코인처럼 이더나 리플이 겪고 있는 증권법 시비에서 자유롭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토시 나카모토가 어리버리 이렇게 그 초창기 할 때는 도덕이고 뭐고가 없었어요. 이것은 그냥 생태계 자체가 살아남느냐 안 살아남느냐의 문제였고 사토시 나카모토 머릿속에는 1달러를 안정적으로 넘느냐 그거밖에 안 들어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댄 나이머 같은 애들이 계속 지겨운 질문이나 하고 머리가 나쁜 애들이니까 막 하니까 막 그러니까 걔네들 머릿속에는 자꾸 그 뭔가를 개런티 해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토시 나카모토 이미 그 레벨을 넘어섰는데 그때는 그게 뭔가 개런티를 해주지 않는데 그다음에 속도 그놈의 속도 그거 뭐 대답해주면서 했는데 재현이라는 거는 똑같게 정의를 내는 게 실험자가 내리는 거죠. 또 우리가 어떻게 똑같이 시간이 나면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변수를 똑같이 데피니션을 하냐인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GNC는 어느 부분을 재현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SEC거나 우리나라 금감원이거나 누구든지 간에 이슈어가 있고 뭔가를 개런티해주거나 미카 유럽의 법안을 보면 가치가 얼마가 된다는 암시, 그러니까 오른다는 암시가 아니라 가치가 얼마라는 암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정에 그게 나와요. 가치가 얼마라는 것에 대한 은유적인 암시라는 것들을 이제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제일 중요한 건 돈의 흐름입니다. 그 돈이 어떤 식으로든 제 주머니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제가 하는 이 업체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잡을 방법이 없어요. 그거를 컨디션으로 놓고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느냐가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데피니션입니다.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간략하게 얘기 드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깨달으면 제일 먼저 공부해야 될 게 자금 세탁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제일 먼저 공부해야 될 게 블록체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대 출신들이 이상한 곳으로 간 겁니다. 제일 먼저 공부해야 되고 비트코인 딱 깨달으면 자금 세탁이 어떻게 돼 있지? 법이? 어디까지가 이게 위법이지? 이거 공부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금 세탁은 미국이 주도하는 법이기 때문에 미국이 과연 어디까지 금융을 장악하고 있는 거지? 그럼 이 시스템의 역사는 뭐지? 이 현재 시스템? 그래서 지정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9년 동안 이걸 했잖아요. 그래서 이 9년 동안 한 공부의 바탕으로 만든 프로젝트예요. 미국의 의도는 이거예요. 네가 증권 같이 만들건 증권 아닌 것 같이 만들건 간에 네가 돈 받았지. 그러면 투자 계약이야. 그리고 네가 노력하면 저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저 사람들이 기대하지. 그러니까 이건 투자가 맞아. 이건 증권이야. 호의 테스트.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미국 정부한테. 나 안 팔 건데 안 팔았어? 안 팔면 아무 이슈가 안 생겨요. 지금까지 하신 말씀들을 정리해보자면 비트모빅 프로젝트는 증권법 시비에서 자유롭고 SEC의 호의 테스트도 통과할 수 있는 프로젝트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이더리움을 잡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 거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시비가 있는데 이거는 사람이 5,000명 모여있고 지불할 용의가 있는 사람들인데 이 생태계가 있는데 이거는 증권법 시비가 없어. 제3자가 투자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부자 될 거라고 암시를 준 적이 없어. 이 가치를 모를까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깨달으면 못 잡니다. 잠에서. 저는 몇 년 전에 이걸 깨닫고 잠 못 잤어요. 할 수 있는 거 너무 많죠. 그래서 하나로 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할 거 아니거든.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거 하고 책 읽고 강의할게요. 그러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제가 우리 아버지 낚싯대 얘기했잖아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낚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 여러분 보셨어요? 비트코인 다시 올라오잖아요. 블록체인하고 비트코인 없어질 현상 아니에요. 주류들이 지금 깨닫고 있고 깨달아야 마땅하고 이미 늦었고 우리가 필요합니다. 어디 전 세계 한번 찾아보세요. 5,000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생태계를 만들었는데 어떤 새끼도 이걸 팔아가지고 돈을 번 적이 없어. 시스템은 있어.
이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 눈에는 이거는 노다지 뭔가 해볼 수 있는 플랫폼이 되는. 비트코인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가격이 오른다. 이것도 좋은 방법인데 비트코인 최고의 등기소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이라는 등기소에 사랑 고백을 올릴 수도 있고 졸업장을 올릴 수도 있고 많은 걸 할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 가지고 하긴 늦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나한테 남는 게 없는 거지. 비트코인을 써서 내가 뭘 하면 좋긴 한데 내가 비트코인이 내 체인이 아니잖아. 그래서 사설 등기소 같은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 같이 공적 등기소에다가 하는 것도 좋지만 내게 안 되니까 내가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어서 이 등기소에 사용하면 이 거버넌스 코인이 올라서 그런 개념으로 기업이나 셀럽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거죠. 제가 뭐 엄청 백세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코인 프로젝트도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다른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블록체인 생태계를 하지 않을까요? 기업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내가 단독으로 블록체인을 만들면 다른 기업이 들어오질 않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그 개미들이 열망을 갖고 만들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해서 빌드업 시킬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 보장해주고 팔아주고 상장해줘야 된다는 생각한 거지. 그냥 이 아이디어 자체를 좋아하고 아니면 그냥 사람 자체를 좀 믿고 아니면 뭔가 새로운 생태계를 같이 참여한다고 같이 만들어가겠다는 그런 가슴 떨림이 있는 집단이 1000명이 있어. 기업은 이걸 못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한 달 전쯤에 저희한테 큰 돈을 좀 투자하고 싶어 하시는 아주 좋은 선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이제 투자 안 받는다 그러면서 얘기를 드렸더니 굉장히 감탄하시더라고요. 완전히 자기들을 만나면 다들 막 과장해서 투자 받으려고 막 하는데 투자를 안 받겠다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생각하는 발상이 완전히 다르시네요 그러더라고요. 생각하는 발상이 완전히 다르죠. 왜 그러냐면 저는 진짜 비트코인을 깨달았거든요. 2014년 3월에 비트코인을 깨달으면 한순간에 깨닫습니다. 한순간에 깨달으면 한 달 반 동안 잠을 못 자거나 밥을 못 먹어요. 저는 그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최근에 느꼈어요. 그게 없으면 못 깨달은 거예요, 사실은. 못 깨달았기 때문에 대충 깨달은 거지, 대충.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니까 좀 더 믿는 거고, 남들이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아는 거고 하면서 뭐 나머지 C코인 이렇게 되는 거죠. 진짜 깨달으면요. 그 사토시 나카모토의 천재적 발상의 세례를 받으면 내가 천재가 아니더라도 이 발상을 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못 깨달으니까 자꾸 팔라 그러고 뒷돈 받으려고 그러고 상장해야 되는 줄. 그게 도대체, 뭘 깨달았길래 비트코인 상장이, 사토시 상장, 뒷돈 주고? 이런 프로젝트를 국가기관에서 막을 일은 없는 건가요? 어차피 이 사건은 커지면 금감원이나 우리나라 수사기관에서 들여다볼 걸 전제하고 있어요. 저는 진지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우리는 진짜로 안 팝니다. 진짜로 파는 게 없어요. 리버테리안 이런 분들은 이제 이슬만 먹고 사시는 분들은 도덕적으로 고상해서 현행법을 피해가기 위해서 머리를 쓰는 것도 법을 어긴 거와 똑같이 도매급으로 취급을 하겠지만 세상은 그렇게 굴러가지 않습니다. 네, 아다르고가 분명히 달라요. 네. 우리의 행위가 리버테리안 같은 분의 입장에서는 책에다가 비트코인을 넣어서 판 걸로 되지만 책은 출판사가 파는 거고요. 저희는 출판사로부터 17%의 인세를 받습니다.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는 이 프로젝트는 우리 현실에 맞춰져 있는 거고요. 규제 당국이 보기에 판사가 보기에 이거는 명백하게 책을 팔았지 키트를 판 건 아니다라는 판단을 쓰게 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 결국은 불려갈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 보세요. 공격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는 투명하게 가지 않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럴 수 있어요. 판사가 보기에 네가 안 판다고 했지만 그렇게 유료 회원 제도에다가 네가 굿노드 체원에 그걸 뭐라고 부르 도장으로 부르든지 GNC라고 부르든지 그걸 네가 암시를 하면 너는 이거를 계약을 한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돈을 주고 후원해 주면 너무 감사하지만 개런티하는 GNC는 없습니다. 저는 어떤 선까지 지킬 수 있냐면 이 선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약속드릴게요. 저한테 여러분들이 제 책은 별개입니다.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오테버스와 관련해가지고 저한테 주신 돈은 제가 여러분한테 오픈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굿노드 체인을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해서요. 그리고 돈을 받는 분들의 프라이버시가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예를 들어서 연봉 같은 거 까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외주로다가 이 시스템에 직접비로 들어가는 용역이나 이런 거는 제가 계산해서 올리겠습니다. 그게 날짜별로 항목별로는 들어가지 않지만 개괄적으로 여러분이 상식에 맞도록 시스템 유지하는데 코더한테 얼마가 들어가고 채굴기에 얼마가 들어가고 전기료가 얼마인지 임대료가 얼마인지 제가 다 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거죠. 그에 대해서 제가 투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게 저의 도덕 수준입니다. 이거밖에 안 돼요. 죄송합니다만. 그리고 책자 필리를 안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회원 가입해 주세요. GNC 드립니다. 이런 짓 안 한다. 지금에서야 이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전에 성공해서 대박을 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머리를 써도 이게 여러분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여러분이 없이 가능한 거는 2017년도에 끝났어요. 저는 그때 설득을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도에 그 비트코인 캐시가 나오기 전까지 진짜 열심히 뛰었어요. 그때 경쟁이었어요. 누가 먼저 하드포크라는 것 자체를 하면 되거든요. 그때는 이런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비트코인 캐시가 그 후로 워낙 뻘짓한 애가 지금 깔아앉았지 한동안 굉장히 비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캐시가 뭘 못했냐면 로스트코인만큼 미리 발행을 못해놓으니까 그 생태계에 쓸 공공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또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생태계를 위해서 쓸 공공재는 남겨놓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순전히 비트코인의 하나로서 이렇게 하니까 점점 이제 비트코인의 중력 때문에 점점 쪼그라지는 거죠. 어떤 자기 특화를 못 찾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이미 이제 차지했기 때문에 원래 비트코인 특징이기도 하고 재단도 없고 리더십도 없어도 되지만 이더리움이 리더십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이더리움은 리더십이 많죠. 그래서 지금 하시는 프로젝트는 투자도 안 받아서 증권법 시비에서도 자유롭고 회사도 작가님도 아무것도 안 파신다는 거죠. 아니, 투자를 받고 나서 증권이 아닌 거를 만들려면 너무 머리가 아파요. 투자를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투자를 안 받으면. 그럼 투자 안 받으면 너 왜 하냐? 그 더 큰 걸 봐야지만 이게 보이는 거죠. 어쨌건 투자 안 받고 생태계를 만들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게임은. 그러면 생태계를 먼저 만들면 어떨까요? 네, 먼저 만들면 됩니다. 거기서 안 풀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이거를 뭔가 가치를 보장해 줘야지만 사람들이 와서 모일 것 같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모일 것 같아. 가치를 보장해 줘요. 그러니까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에 빠지니까 일단 돈 주고 물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아서 가격이 떨어지면 살해당하지 않대 살해협박을 받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 강의실 있으면 강의실 앞에 기름통 들고 오겠다 뭐 이렇게 하겠죠. 전화 받고 합니다. 저는 그게 싫어요. 왜 그래야 돼? 내가 왜 팔어? 안 팔어. 안 팔면 되잖아. 안 파는 게 나의 안전에도 좋고 더군다나 미국 시장이 가장 큰데 투자 계약을 안 하는 거니까 그게 제일 좋아요. 안 팔면. 안 팔면 생태계 못 만드냐? 생태계를 먼저 만들면 되잖아.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유튜브 하고 9년 동안 책 쓰고 해서 여러분들 덕에 생태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언제? 3월 18일에 관악산에서. 이런 프로젝트는 상장해야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고 들어온다고 하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작가님의 의견을 알고 싶어요. 우리 GNC는요, 일부러 상장 안 하는 거, 물론 상장 안 시켜주지만 안 하는 것도 있어요. 이미 1달러 넘었어요. 1달러 넘었기 때문에 영일이라는 가장 어려운 생태계를 만든 겁니다. 생태계 만들면 게임 끝난 거예요. 그럼 가장 큰 위험이 저만 남아요. 저만 헷가닥하지 않으면 이 프로젝트는 성공합니다. 자, 이제 무슨 법으로 저를 걸 수 있어요? 왜냐? 내가 안 팔겠는데, 내가 안 파는데. 나는 생태계를 만들고 싶은 거지. GNC를 팔아가지고 돈 벌 생각이 전혀 없어요. 진짜 제가 한 개도 안 팔 거예요, 한 개도. 안 팝니다. 그거 믿으세요, 그거. 저는 마이클 조단이 만든 유전자 NFT에 코인 하나도 받지 않습니다. 돈도 안 받고. 걔 유전자도 안 받아요. 제가 원하는 건 네 유전자 넣어서 네가 NFT 만들고 네가 다 갖고 네가 그걸 만들어. 그냥 다만 GNC 생태계를 이용해. 그리고 GNC 생태계는 이미 훌륭해.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가지고 싶어하고 노드가 분양되어 있고 더 중요한 건 상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금 이슈가 없어. 세금 이슈가. 그 다음에 상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부자 거래라든가 뭐 정보를 미리 알아가지고 특별한 사람들 그런 이슈가 전혀 없어. 상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장 안 되고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 열망이 있는 생태계가 필요한 거예요, 저한테. 왜냐? 마이클 조단, 미시스 코비 브라이언트, 마이클 잭슨의 유가족을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한국에 유일하게 SBT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을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상장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볼게요. 상장을 안 하는 게 이 프로젝트에서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인가요? 상장 안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더 자세하게 이제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상장 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거래소는 저 뒷돈 상장 때문에 다 작살나게 되어 있어요. 저거. 제대로 된 프로젝트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직하게 만들어가지고 뒷돈 안 하고 제대로 한 게 거의 없다. 아무튼 상장 안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생태계를 이용할 때 걸리는 법적 이슈가 없어요. 기업이나 유명인들이 이용할 때. 9년 동안 비트코인 비즈니스를 하면서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설득했는데 설득이 돼도 마지막에 설득이 안 되는 게 이미지예요. 이미지. 내가 혹시 이거 해가지고 이미지 그지 되는 거 아니야? 혹시 내가 이거 해가지고 왕따 되는 거 아니야? 비트코인 가상화폐 이미지 나쁜데?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건 차차 좋아지겠지만 법적인 이슈는 문제가 돼요. 법적인 이슈는. 상장되어 있는 코인 가지고 뭘 하기가 제대로 된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금 이슈 있고 증여 이슈 있고 가격 조작 이슈가 있고 그래요. 상장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아까 SBT, 비탈릭이 밀고 있는 소울바운드 토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셨는데요.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없나요? 지금 사실은요, 비탈릭이 말을 못해서 그렇지 SBT가 있어요. SBT라는 게 자기 신원을 인증하는 글로벌 메타버스일 건데요. 어느 회사가 하잖아요, 그거를. 그 회사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회사가 왜 편리하냐면 그 회사가 사용하는 모든 기기가 단 하나만 내가 신원 인증이 되면 내가 다 통하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편리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100명 중에 99명, 아니 1000명 중에 999명은 탈중앙화에 아무 관심 없어요. 자기 정보의 주권에 아무 관심 없어. 편리하면 그게 좋다라고 입에 침이 튀면서 떠드는 거고, 탈중앙화를 머리에다가 박아놓은 끼들마저도 그걸 좋아해. 그게 인간이거든. 그게 호모사피엔스거든. 걔가 바로 소울바운드 토큰인 거예요. 근데 그게 중앙화되어 있잖아.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끼들이 여러분들을 딜리트해버리면 여러분들은 비행기도 못하고 인터넷도 이용 못하고 국경도 못 넘어요. 돈도 못 써.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업체가 대한민국에 딱 한 군데가 있어요. 내가 이걸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 말이 되더라고. 막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SB 토큰 만드세요. 그러려면 블록체인을 이용해야 되는데 당신들이 만든 블록체인으로는 안 될 거예요. 비트코인 이용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한테 남는 게 없잖아. 이 생태계를 이용하세요. 라고 설득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지금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어느 한 회사가 국가보다 더 많은 걸 여러분에 대해서 알고 있고 통합되어 있고 중앙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침을 튀기면서 얘기해요. 적어도 탈중앙화를 철학적으로 안다면 그 회사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그걸 막을 수 있는 대한민국에 딱 한 회사가 있습니다. 되지 않을까요? 난 되리라고 봐요. 한국 사람들이 좀 평균적이라서 좀 더디고 정형화되지 못하는 상상을 못하지만 한국 사람들 내가 장점이 있어.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누구보다 잘해. 이거 여태까지 그걸 못 봤거든. 저 회사 야망이 저거구나. 전 세계의 테키들의 정부가 되는 거구나. 그 회사 제품이 왜 좋아요? 모든 웨어러블에 한 군데만 인증하면 다 통하잖아. 그지? 그게 뭐냐면 그 회사라는 그 제국에 여러분들의 신원이 다 있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을 지우잖아. 여러분은 아무것도 못해. 그걸 막을 수 있는 한국의 유일한 기업한테 어필을 해야 되겠죠. 예. SBT는 여러 가지 그 기술적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제약 조건도 까다롭고 그래서 한 군데가 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결정판이 아니에요. 시도를 여러 개가 해야 되고 또 SBT는 토큰 만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하고 밀착되어 있는 뭔가가 이 접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국의 어떤 기업이 되게 유리해요. 예. B2C 기업이어야 되겠죠. 그럼 기업형 복합 무역금융 플랫폼을 지향하는 것 말고 비트모빅 프로젝트에서 다른 목표도 있나요? 그리고 돈이 없어서 못했던 것들을 GNC를 여러분들이 돈으로 만들었으니까 GNC 가지고 할 겁니다. 마이클 조단 설득하든지 코비 브라이언트 사모님을 설득하든지 마이클 잭슨의 동생들과 형을 설득하든지 해가지고 아무튼 유전자 NFT를 GNC에서 만들면 너희들한테 GNC 총량의 3분의 1 줄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반대하실 거예요 그러면? 500만 개가 마이클 잭슨 동생들한테 가는 게 싫으세요? 아니면 마이클 조단한테 가는 게 싫으세요? 아니면 뭐 미시스 코비 브라이언트한테 가는 게 싫으세요? 여러분들은 산에 와서 얻었는데 미시스 코비 브라이언트는 자기 남편 유전자 찾아주고 500만 개 얻으니까 싫어요? 같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저한테 이걸 이제 이렇게 통합적으로 들은 건 처음인데 부분적으로는 다 들으셨어요. 2년 동안 제가 뭐 하는지 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그냥 합쳐서 하는 거고 책에도 썼는데요. 그 대신 이제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들어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줘야지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그려지죠. 그러니까 이 비트모빅에서 발행되는 코인뿐만 아니라 이 블록체인 생태계를 사용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큰 그림을 가지고 그러니까 GNC를 생태계로 쓰는 거죠. GNC라는 생태계를 사용하기 위해서 0, 1에서 1을 넘었어요. 우리는 이미 이거를 갖고 싶고 노드를 분양하고 싶은 분들이 제가 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생겼기 때문에 생태계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은 노드가 중공강 집중화되어 있지만 이걸 100개 이상으로 퍼뜨리는 건 뭐 순식간이에요. 바로 퍼져요. 그래서 프라이빗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게 100명 이상이 독립된 노드 풀을 갖고 있으니까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풀어져 있는 거거든요. 노드 풀만 가지고는. 풀로드가 아니라 노드 풀 있잖아요. 채굴 풀을 100개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잖아요. 그죠? 다만 이 노드를 공개하지 않는 거죠. 왜 공개 안 하냐면 비트코인이 너무나 많은 자금과 그 채굴 파워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똑같기 때문에 기술자한테는 얘기했는데 이거를 풀어버리면 우리가 와이프아웃 당할 수 있어요. 와이프아웃이라는 건 우리 장부가 싹 지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장부가 비트코인을 따라가게 만들 수 있어요. 비트코인 쪽에서 공격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되면. 그래서 프라이빗으로 이렇게 제한된 분들한테 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제한된 분들이 뭐 기업체가 블록체인을 10명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100명 단위로 하니까 그만큼의 되니까 여러분 덕분에 이미 생태가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가격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1달러 넘었잖아요. 제 영상 잘 보신 분은 알겠지만 비트코인 1달러 넘어서부터는 경로 의존해서 가는 거거든요. 우리도 가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에 작가님은 팔지도 갖지도 상장시키지도 않는데 이걸 왜 하세요? 이런 질문 자주 들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상상력이 부족하니까 뭐 안 파는데 이걸 왜 하냐? 안 팔아도 할 수 있어요. EDGC의 마이저널 박스 임원들이 이걸 이해를 못해서 제가 4년 전에 잘린 건데요. 이해를 못하더라고. 안 팔고 회사가 뭘 얻지라는 거에 답은 안 팔고 월드를 얻는 건데 안 팔고 월드를 얻는 건데 월드를 얻을 만큼의 꿈이 없으니까 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다 꿈이 작아요. 제가 상대해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사기꾼으로 보이겠어요 보니까. 근데 저 자르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NFT 되는 거 보고 그들이 다 생각이 바뀌었죠. 늦었죠 뭐 지금. 그들 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들 거를. 그러니까 저를 공격하는 애들이 저를 사기꾼이라고 보는 건 자기네들이 본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만 봐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진짜 꿈이 크고 얻고 싶은 게 진짜 욕심이 큰 사람을 못 봐서 그런 거지. 진짜 욕심 큰 사람은 돈이 아니라 월드를 추구하겠죠. 월드를. 여러분들이 그 저커버크라든가 일론 머스크는 제가 안 읽어봤어요. 저커버크 읽어봤고 스티브 잡스를 제가 읽었었거든요. 아이콘 이전에 제가 스티브 잡스 강의를 만들어가지고 하고 다녔었어요. 근데 그들은 돈을 추구하지 않아요. 월드를 추구하는 거지. 나름대로의.
그게 비슷해요. 그게. 예. 그게 뭐 타당하건 타당하지 않건가. 시간의 스팬이 여러분들 1년밖에 안 되시는 분들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보통 상장을 약속하거나 상장을 암시하는데 저는 얘기를 하잖아요. 상장 안 한다고. 상장 안 해야 된다고. 상장 안 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상장 안 해야 법률적 이슈가 없어서 셀럽이나 기업들이 올라타기가 쉽습니다. 이걸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저는 경험을 통해서 알았어요. 만나보면서. 그럼 종이지갑도 계속 이제 매출이 만들어지면 계속 퀄리티 올릴 수 있겠죠. 이게 선순환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생태계가 이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생태계를 못 만드니까 별 개 다 하는 거고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생태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금융당국이 걸려고 해놨던 모든 금융을 다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생태계가 먼저 있으니까. 안 팔아도 되죠. 상장 안 해도 되죠. 생태계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레이어 2, 레이어 3로. 할 수 있는 거 너무 많습니다. 특히 유전자 NFT의 경우 다른 엔터테이너들도 참여를 원하면 100만 개씩 주실 거예요. 마이클 조단이나 코비 브라이언트 정도가 히트를 치잖아요. 나머지는 10개씩만 줘도 해요. 세상이 그래요. 처음이니까 많이 주는 거예요. 요새 K-팝 아이돌이 굉장히 핫한데 K-팝 아이돌들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여러 군데 뚫어봤는데요. 걔네들이 이해할 수 있는 머리를 갖고 있지도 않은 데다가 너무 탐욕적이더라고요. 제가 진짜 많이 노력해봤어요. 근데 얘기 딱 듣더니 1인당 20억 딱 두르더라고요. 에이, 됐다 씨 했어요. 정말 솔직한 질문. 특히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는데 작가님은 갖지도 팔지도 않는데 속상하진 않으세요? 근데 저는 가난할 때도 책 읽는 걸 제일 좋아했거든요. 다만 가난할 때는 이제 책을 마음에 든다고 해서 막 사지 않고 도서관에서 빌려보거나 뭐 책을 새 거를 보더라도 이렇게 깨끗하게 보고 알라딘 중고에 팔거나 했는데 요새는 이제 뭐가 바뀌었냐면 이런 책을 뭐 볼펜으로 막 이렇게 끼적여요. 신경 스트레스 안 받는 거예요. 저는 좋은 책 만나서 좋은 책 읽는 걸 제일 좋아해요. 그리고 글 쓰는 거.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 죽을 때는요. 병원 천장에 격자무늬 보면서 죽는 거더라고요. 제가 수술 받아보고 해보니까 인생 별거 없어요. 죽기 전에 다 비슷한 밋밋한 병원 천장 격자무늬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나 생각하면 죽을 건데 제가 사기쳐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 아쉽긴 하겠죠. 내가 비트코인을 2014년대만 발견하고 깨달았는데 단 하나의 생태계를 성공시키지 못하고 평균적이고 실력 있고 완고한 엘리트들 설득하다가 짐 빠져서 그냥 그만뒀구나. 이거는 좀 아쉽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해보는 거죠. 그들을 우회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나타난 거죠.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여러분들 일일이 설득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설득이 됐잖아요. 그죠? 이 주류들은 이렇게 설득 안 돼요. 저한테. 설득이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악산에도 오고 계룡산에도 오고 제주도 이게 힘인 거예요. 여기까지 됐으면 나머지는 뭐 제가 9년 동안 공부한 내용 아닙니까? 비트모비 프로젝트에 대한 작가님의 정말 솔직한 심정을 듣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일에 초창기에 같이 하시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이거는 제 입장에서 이제 청사진을 말씀드린 거고요. 한 발 떨어져서 보면 여러분 가족들이 보는 눈에서 이걸 보면 이거는 사기가 아니면 이거는 진짜 멍청한 짓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걸 산에서 나눠준다고 가치를 갖냐? 그러면 뭐 누구나 하게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게 상식이에요, 상식. 야, 오태민이 누군데? 야, 만약에 제주도 가갖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거를 해서 그게 가치가 생기고 코비 브라이언트라든가 마이클 조단이라든가 마이클 잭슨 유가족이 니네 생태계를 사용하게 되면 아무나 하지. 뭐 이런 이게 상식인 거죠. 사기는 아니다. 사기치려고 이렇게 어려운 짓을 안 한다는 거죠. 뭐 사기를 칠 게 뭐가 있어요? 사기칠 거 없어요, 여기서. 상장 안 하고 무슨 사기를 쳐. 멍청한 짓이거나 어마어마한 짓이에요. 예. 멍청한 짓이거나 어마어마한 짓. 이거는 진짜 0, 1인 거예요. 0, 1, 0과 1밖에 없어요. 멍청하거나 어마어마한 짓인 거예요. 제가 지금 저의 아이디어 가지고 있는 확신이 맞다면 저는 남이 못 본 걸 제가 본 거고요. 예. 어마어마한 일을 시작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 덕분에. 아니면 아주 멍청한 짓입니다. 남들이 안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 멍청한 짓에 같이 동참해주고 있는 거죠. 아무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꿈을 접지 않고 그래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뇌가 여러분의 주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뇌를 이식하면 내가 오태민이 코마에 빠졌는데 누군가의 뇌를 이식하면 그게 오태민인가요? 근데 오태민이 코마에 빠져가지고 누군가의 폐를 이식하면 그냥 오태민이겠죠. 누군가 심장을 이식해도 오태민이야. 근데 오태민이 코마에 빠졌는데 누군가 뇌를 이식하면 그 사람이 오태민의 몸을 이식한 거예요? 오태민이 그 사람의 뇌를 이식한 거예요? 라고 좀 헷갈리겠죠. 그죠? 뇌라는 건 되게 특수한데 뇌가 우리의 주인이잖아요. 우리를 속여요, 뇌가. 그래서 자기가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고 합리적으로 특히 공부하는 사람들을 많이 속이는데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린 걸로 나를 속여요. 근데 뇌는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뇌는 어린애 같아요. 그래서 사탕이 주는 당분에 반응하듯이 먼저 정해요. 뇌가 호불호를 특히 호불호를 먼저 정한 다음에 그 뇌가 우리한테 착시를 일으킵니다. 그걸 내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막 나열해요. 혹은
내가 싫어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나열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훈련받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가는 길은 자기가 매우 논리적으로 저 사람을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매우 논리적으로 저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건데 사실은 내가 선택해서 따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인지과학자들의 이제 분석인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점점 제 아이디어에 빠져들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코인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드린 코인을 안 갖고 있으면 제 이야기가 미친 소리로 들리는데 여러분의 뇌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제 코인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그 얘기를 드렸는데 점점 제가 코인을 많이 드리면 여러 명한테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 생태계가 오태민이 공격을 받으면 나를 내가 공격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논리로서 저에게 설득당한 게 아니라 어쨌건 제가 드린 코인을 받으셨기 때문에 지금 제 말이 믿어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한테 뿌리려고 그래요. 이거를 많은 사람한테 될 수 있으면 그래야 저랑 같이 이렇게 미친 꿈을 같이 꾸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지난 9년 동안 제가 왜 힘들었냐면 외로웠냐면 이 비전을 보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설득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꿈을 같이 꾸는 분들이 이제 1000분, 2000분이 되니까 그 가족까지 하면 이제 10,000명 될 거거든요. 이제 가족을 설득하는 거지. 아빠가 제주도 가서 받아왔는데 이거 있잖아. 오 작가가 생각하는 거 있잖아. 마이클 조던이나 코비 브라이언트 설득하잖아. 이걸로 우리 집은 일어난다. 이러면 이제 가족들도 그게 뭔지 모르지만 이제 제 편이 되는 거죠. 네. 너무 웃기네요. 지금 제가 오늘도 어느 몸에서 얘기했는데 오태민이 갑자기 뭐 정신이 헷가닥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일확천금에 눈깔이 뒤집어진다거나 뭐 하지 않는 한은 계획대로 갈 거니까요. 그러기에는 제가 여러분들 아시죠? 스테이크가 많이 걸려 있잖아요. 제가 영상도 있을 거고 뭐 블로그 글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배신하기에는 제가 걸려 있는 스테이크가 너무 커요. 예. 저 나름대로는 3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오태민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제가 투자해 온 거잖아요. 뭐 그게 꺾고 그닥 성공적이지 않았지만 제 스스로 여기다가 뭐 굳이 없어도 되는 돈을 위해서 여기다가 먹칠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말한 대로 하고 다 투명하면 많은 게 되잖아요. 투명하면. 그죠? 투명하게 하다 보면 이제 저도 조심하게 되니까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요소에 생겨서 여태까지는 그런 복이 저한테 없었지만 의사결정권자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저를 지켜보면서 들어올 만하다라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많은 사람들도 볼 수 있게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